미국 정부가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미확인 비행 물체 UFO 파일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성광체부터 60m짜리 타원형 물체까지 100건이 넘는 사례들이 포함됐습니다. 외계인은 정말 있는 걸까요? 보도에 문예빈 기자입니다. 주택가를 비추는 화면. 왼쪽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흰색 물체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빠른 속도로 위쪽을 향해 솟구칩니다. 섬들이 모여 있는 바다 위 상공. 희뿌연 물체가 이동하며 강한 섬광을 내뿜고 화면은 순식간에 하얗게 뒤덮입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각 어제 1940년대부터 수집한 미확인 이상현상, 이른바 UFO 파일 161건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아폴로 미션 당시 포착된 사진들입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임무 중 촬영된 사진에는 달 표면 위 검은 하늘 한가운데 빛나는 물체 3개가 떠 있습니다. 아폴로 12호 자료에서도 달 상공의 미확인 영상이 포착됐습니다. 2023년엔 여러 목격자가 40에서 60m 길이의 청동빛 타원형 물체가 밝은 빛 속에 나타났다 사라졌다고 진술했는데 목격담을 토대로 구현한 이미지도 공개됐습니다. 이번 공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외계 생명체와 UFO 관련 정부 문서를 공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That is such, they want to find out about the UFOs and anything having to do with UFO or related material, and we're going to be releasing a lot of things from that we haven't. 미 국방부는 관측된 현상이 무엇인지 최종적 판단은 내릴 수 없다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사진과 영상들이 한꺼번에 공개되면서 UFO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They're real, but I haven't seen them, and they're not being kept in. I can tell you he gave classified information. I may get him out of trouble by declassifying. Galaxies out there. 자, 왜 UFO 얘기를 하게 됐냐? 최근에요. 미국에서 UFO 논란이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이 과학계를 넘어서 정계까지 이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혹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들이 솔솔 피어나오는 건데요. 그 시발점 어디였냐? 바로 이 나사 국장이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 got 2 trillion galaxies out there. Who knows how many star systems within each of it? I would say the odds that we will find something at some point to suggest that we are not alone are pretty high. 아니, 우리가 혼자가 아니란 점을 시사하는 뭔가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러니까 인류 말고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좀 정확하게 맥락을 짚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외계인을 발견했거나 네네. 그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2번이나 우주를 나갔지만 뭐 만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온 이런 담론들이 사실 과학계에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은하가 있고 그 은하마다 이렇게 많은 항성계가 있고 네. 그 안에 지구와 비슷한 이런 환경을 가진 행성들이 많을 텐데 진화의 방식으로 해서 생명이 출현을 했다면 네네. 우리와 조우하는 것과 별개로 그건 좀 어. 다른 문제니까요. 과연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있을 가능성도 높을 것이고 언젠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낙관적인 견해를 보여준 거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외계인에 대한 미스터리들이 있다 보니까 또 나사 국장의 저런 발언, 특히 나사기 때문에 아니 왜 저런 발언이 나온 걸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미국 지금 의회가 아니 미국에 있는 국방부를 향해서 UFO 관련한 자료를 좀 내놔라. 아니 왜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 의원들이 전쟁부, 지금 이제 국방부가 전쟁부라고 불리니까 네네. 46개에 달하는 미확인 비행 물체와 관련된 영상의 목록을 공개하면서 이게 뭔지 이제 알려달라라고 이제 전쟁부, 이제 국방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영상 제목이 콜럼버스 공항 인근의
이제 여러 UAP 미확인 비행 현상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페르시아만 상공에 UFO가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제목들. 그러니까 예?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안 할 수 없게 만든 어. 약간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참 이게 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이제 계속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떡밥을 던지는 게 이 네. 매체에서 인용한 소식통이 곧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곧?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USO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UFO에 비해서 네네. 미확인 수중 물체라고 하거든요. 어. 예, 뭐 잠수함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네. 뭐 이런 미확인 수중 물체에 대한 정보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모든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혹시 여기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이 자료들 가운데 일부로 또 추정이 되는 그런 영상이요. 또 SNS상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영상 볼까요? 자, 저런 겁니다. 보면은요, 공중의 원형 형태로 보이는 뭔가 물체가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저런 모습이 포착이 된다는 거죠. 일단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나라의 거의 UFO 전문가십니다. 자, 맹상열 교수님, 30년간 UFO 연구에 오셨어요. 그렇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일 궁금합니다. 아까 그 영상 보시니까 어때요? 뭐 일단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해 보이고요. 네. UFO일 것 같다는 느낌은 있지만, 이거요? 예. 네.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 떡밥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게, 네, 네. 확실하게 미국에서 그 출처, 그러니까 뭐 국방부나 또는 뭐 해군, 공군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찍혔는지 이런 거를 밝히기 전에는 네네. 이것이 아마도 역정보 일환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지만 네네.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비밀 병기와 관련된 거를 던져놓고 예. 나중에 가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UFO가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론을 무마할 그런 용도로 이렇게 던져놓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네. 함부로 단정은 못하겠다. 함부로 단정은 예. 좀 어렵다. 어쨌든 좀 유의미한 영상으로는 보인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정치권, 특히 미국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게 이렇게 계속 뭐 자료를 달라 이걸 넘어서 아니 굉장히 유의미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덕수 평론가. 네, 사실 굉장히 좀 놀란 게 지금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심해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실제로 팀 버첼 하원 의원이 했습니다. 심해요? 네, 우리가 네. 보는 것이 항상 이제 외계 기지가 어디 있을 것인가, 뭐 달 뒤에 있을 것인가, 뭐 산에 숨어 있는가 이렇게 소액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심해에 외계 생명체의 기지가 있을 수도 있다. 저분이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뭔가 다른 관점에 좀 시사하는, 그리고 또 의원이 한 말이니까, 하원 의원이 한 말이니까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왜 맥락에서 나왔냐면 네. 미국 해안 인근 심해에서 계속 시속 수백 마일로 움직이는 수중 비행체가 반복적으로 목격이 됩니다. 이건 지금 기술로는 좀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현존 군사 기술을 봤더니 이게 추적조차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무언가 미확인에 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 뭐냐면 네네. 말하자면 외계 생명체 기지가 심해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예. 사실 이 발언의 뒤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정보 공백이 있죠. 뭔가 현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뾰족한 설명은 없는 상황이고요. 또 군과 정치 담론의 경계에서 일종의 상상력을 이런 네. 대중 문화 안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를 또 대신해서 좀 이야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미국의 하원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주목을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어쨌든 높은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궁금합니다. 심해라고 했으니까 외계 생명체가 심해에 있을 수 있어요? 저런 주장이 나오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어떤 거냐면은 2004년에 태평양에서 그 틱택 사건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UFO가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바닷속에서 또 움직였다가 네. 다시 대기권으로 나와서 우주로 가는 것이 레이더와 조종사 유관 그리고 적외선 센서 네. 그리고 바다의 그 소나 그런데 다 증거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제 청문회도 열리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렇게 네. 되는데
그러면서 미국에서 입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원, 상원 다 통과해서 네. 현재는 AARO라는 UFO를 전담하는 그런 팀이 가동 중이고요. 그런데 그 법률을 제정하면서 예. 그 팀의 미션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놔요. 그러면서 거기서 UAP라는 용어를 아까 그 미확인 대기 현상, 공중 현상, 비행체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UAP가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쓰냐면은요. 네네. Unidentified Aerospace Undersea Phenomena. 이것이 법률 용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언더시가 들어간 거는 바닷속에 다니는 그런 미확인 물체도 그 조사 대상이라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태양계 그거는 우리가 좀 잘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심해는 잘 몰라요, 생각보다. 그쵸. 우리 지구상에 맞아요. 있지만은 잘 몰라요. 생각해보면, 네. 그래서 오히려 UFO가 그런 데 기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굉장히 또 놀라운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진위 여부는 뭐 계속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뭐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게 세계 곳곳에서 막 나 UFO 봤습니다라는 목격 영상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정 작가가 네.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건 작가인 제가 잘 정리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캐나다 유콘주의 이제 석유 시추 작업장인데요. 네. 일하던 작업자들이 하늘에 뜬 미확인 비행체 UFO를 보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게 보이는데 예. 딱 보시면 하트가 옆으로 눕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옛날 전자오락 게임 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잡아먹는 그런 이런 캐릭터 있거든요. 뭔지 알 것 그런 같아요. 캐릭터 예. 같은 보이면은 하늘에 떠 있는데 그렇네요. 이게 비행체 같지도 않고 그 군용 비행기나 아니면 비행선 같지도 않고 그래서 네네. 이거를 이제 미확인 비행체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촬영된 영상도 한번 보실 텐데 예. 여기는 보면은 이제 2022년 5월 콜롬비아에서 촬영된 UFO 영상인데요. 네네. 마치 가오리처럼, 그러니까 날개가 없이 가오리처럼, 그러니까 그렇네요. 지구상에서 네. 인간이 만든 모든 비행체는 비행 기구가 아닌 이상 예. 날개나 동체의 날개가 연장된 전익기 형태여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날개라고 보기엔 너무 짧습니다. 마치 가오리처럼 그렇네요. 생겼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들이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부르고 현재 나온 영상 중에선 가장 이제 확실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건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릴 때 봤던 UFO 그 자체죠. 네, 비행선처럼. 생겼어요? 네, 이거는 이제 올해 1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양양 IC 아니, 인근에서 우리나라요? 네, 예. 맞습니다. 여기서 방송된 영상인데요. 하얀 반원 현상의 그 반원의 구름이 이제 산 위에 딱 떠 있고 써서 마치 나를 찍어라. 네,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이제 찍혔어요. 사람들이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기상청에 따르면 그냥 렌즈 모양의 구름이다. 구름?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모르는 게 네. UFO가 우리가 모르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름처럼 보이기 위해서 뭔가 안개 같은 걸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외국이나 뭐 천대 이렇게 사진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하늘에 이상한 게 떠 있는데 구름도 아니고 새도 아닌 현상들에 대해서 관측된 기록들이 뭐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UFO는 아주 오랫동안 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작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주고 계세요. 근데 사실 그 마지막 영상은 이제 기상청에서 아니다, 이제 이건 기상 현상이다라고 정리를 해서 이건 일단락이 됐지만 앞에 본 그 두 가지는요 여전히 아직 진위 여부가 안 가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맹 교수님 이게 궁금해요. 결국 정체가 밝혀진 것과 안 밝혀진 것 전문가들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UFO냐 아니냐 그 예.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해서 따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한테도 일반인들한테서 뭐 한 달에 뭐 수십 건씩 제보가 들어와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건 아닌 거고 좀 이상한 게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제 UFO라고 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는 주로 이제 군에서 뭐 말하자면 조종사라든지 관제 요원이라든지 이런 레이더 요원 네네. 이런 쪽에서 나온 그런 자료들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본 거 뭐 마지막 거는 명백히 렌즈 구름이고요. 네네. 앞에 두 개도 요새 하도 CG도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네. 예, 그 정확히 누가 언제 어떻게 갖고 그 원본을
분석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앞에 두 개도? 네. 그리고 이제 UFO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전에보다 훨씬 엄격해진 게 실제로 그런 물체를 포착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이더로 이제 포착을 해도요. 전에는 웬만하면은 그게 이제 기온 역전층에 반사돼서 온 거다. 뭐 이런 게 사실은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네. 그 UFO를 레이더에 잡힌 UFO를 설명하는 이제 주요한 그런 그런 내용이었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그 레이더 이렇게 반사된 것만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동시에 네. 같이 포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 와서는 이제 진짜 저게 UFO라고 단정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기존 지구상에서 만들어낸 어떤 비행체보다도 빨라야 되죠. 빨라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극초음속기 뭐 하는데 그 러시아에서 만든 게 최고 빠르다고 해도 음속의 15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제 보거든요. 보통 한 10배 정도 되고. 네네. 근데 2004년에 그 틱택 같은 경우는 30배가 넘었다. 이제 물론 그 레이더의 자료를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 지금 미 전쟁부에서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내놓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빠른 속도,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말하자면 소닉붐, 폭발음이 나지 않는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그것도 역시 2004년 그 사건 때 조종사가 그 UFO를 이렇게 직접 관찰하러 가는데 같이 마주보고 오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졌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났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적외선 센서로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지구상의 어떤 물체든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굉장히 그 에너지가 포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UFO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그 틱택이라고 해서 그 실제로 적외선 센서로 잡힌 게 있거든요. 그걸 자세히 보면은 상당한 속도로 움직일 때에도 전혀 에너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전쟁부가 숨기고 있다는 거는 정말 전쟁부가 의도를 갖고 숨기고 있는지는 더 따져 봐야겠죠? 따지고 그게 아니라 그 당시가 이제 아들 부시 정권이었는데요. 그때 그 레이더 기지에서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 직접 증언을 한 거예요. 각 회수에 갔는데 그걸 안 내놓는다. 이런 증언까지 있었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이렇게 여전히 궁금증을 낳고 있는 이 UFO라는 게 대체 어떤 의문들을 또 낳고 있는 건지 한번 저희가 쭉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의문점이 있대요. UFO에 대해서는 전쟁 때마다 등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가 보죠, 이덕수 평론가? 실제로 전쟁 상황에서 목격담이 평소보다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신무기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었던 것들이 실전에 투입되면서 무언가가 많이 보이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긴장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밤하늘에 빛이 딱 나타나면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밤거리에 하늘 보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가끔 공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하늘을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더 예민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모스크바에서 저게 찍혔군요, 러시아. 그렇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최근 모스크바 상공을 지나는 녹색 불덩이가 이제 UFO가 아닌가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2013년에 러시아 첼라빈스크 상공에서 유성이 폭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었고 그때 실제로 좀 많은 분들이 다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직경이 한 200m 정도 되는 소행성이 폭발을 해서 그 소리도 그렇고 충격이 갔었었는데 그것처럼 일종의 어떤 천체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전쟁 당시 이때도 UFO가 목격됐던 얘기가 있네요. 사실이에요? 네, 그때 미군 조종사들과 오스트레일리아 그 조종사들이 다수가 한반도 상공에서 UFO를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미국의 그 어떤 과학자가 다 일일이 인터뷰를 해서 작은 책자를 냈어요. 책자를 내서 표지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군요. 이건가요? 혹시? 예, 맞습니다. 당시에 여기 써 있죠. 표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전쟁 때 미확인 비행 물체를 우리가 봤다.
이렇게 예. 책자로 만들 정도로 당시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렇고 네. 이렇게 한국 전쟁 때도 그렇고 전쟁 때 주로 이제 등장을 했다 UFO가. 근데 혹시 뭐 다른 비슷한 케이스도 있어요? 네, 몇 가지 케이스가 더 있어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2017년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서 이건 포착된 뭐예요? 비행 물체인데 예. 좀 모양이 좀 약간 불규칙한 비행 물체가 빠른 속도로 이동해서 네네. 이제 그 상공을 지나가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저기 해파리 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젤리피쉬 UFO라고 이제 임시로 명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영상도 비슷한 지역인데요. 예. 2024년에 그 예멘 해안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바다 위를 지금 날아간 영상이 보이는데 속도가 지금 엄청 빠른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 정도 속도면 제트 엔진이면 뒤에 연기라든지 불꽃이 이 정도면 관측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일반 영상이나 적외선이나 다른 센서 영상인데 그럼 저 네. 뒤쪽으로 붉은색 꼬리처럼 뭐가 이렇게 돼 그렇죠. 있어야 근데 그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이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미확인 비행 물체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네. 후티 반군이 이제 홍해 해협을 막고 있어서 미군의 번영의 수호자 작전 이건 좀 되게 공세적인 작전이고 또 유럽 연합은 아스피데스 작전이라고 해서 방어 작전, 그러니까 해안의 통로, 그러니까 그 해협의 통로의 자유를 얻기 위한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작가적인 상상력을 좀 동원하자면 이건 분명히 외계의 종군 기자가 지구의 전쟁 현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터에 가서 예. 촬영하는 것처럼 한번 지나가면서 지구인들을 허구한 날 싸웁니다. 네. 뭐 이런 기사를 내는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정말 작가적인 상상력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근데 맹 교수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전쟁 때나 혹시 뭐 이런 군사적 긴장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UFO 목격담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네. 군사 기지니까 다른 데보다도 훨씬 초고도의 어떤 감시망이 있으니까 그게 좀 잡히는 게 더 빈번할 수도 있고요. 더 뭔가가 잘 잡히는 예. 구조다. 근데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재밌는 게 1900년대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 조사를 했던 시기가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말까지 했거든요. 네네. 그 기간에 주로 목격되는 걸 보면 미군 기지에 특히 핵과 관련된 그런 주변에서 많이 목격이 돼요. 그래요? 예, 그리고 외국에서 목격되더라도 영국에 맞아 미국의 핵 기지가 나가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목격이 됐는데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공군들이 많이 UFO를 목격을 하죠. 그런데 2000년대 접어들면서 그게 양상이 많이 바뀌는 게 네. 이제 해군의 문제가 됐어요. 해군? 왜냐하면 해군이 핵 항모를 끌고 훈련을 하고 원정을 하죠. 특히 네네. 중동전 때문에 맞아요. 하는데 네. 그 원정 가기 직전에 자주 목격된 사건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아까 말했던 2004년 사건이 바로 그거고요. 네네. 그게 니미츠구라는 이제 항공모함과 선단이었는데 그 목격된 게 2004년 11월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걸프전 투입된 게 그 이듬해 5월인가 그래요. 그다음에 2014, 15년 사이에 플로리다 해상 그러니까 대서양 쪽에서 예.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라는 그 항공모함이 있었고 네네네. 거기 있던 조종사들이 이제 UFO를 많이 목격하는데 그 선단 역시 2015년 5월인가에 또 실제로 이라크전에 투입이 되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걸 목격했던 조종사들이 예. 사실 엄청난 공을 세워요. 그 전쟁에서.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공군보다는 오히려 해군에 더 첨단 무기 네. 체계가 주어지고 그걸 갖고 동시에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갖고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고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 전쟁에서는 ISIS라는 네. 그 테러 단체를 거의 괴멸시키죠. 왜냐하면 그걸 정교하게 다 집어내니까. 네, 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 물론 그 작전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미확인 비행체를 잘 잡을 수 있는 구조기도 하고 또 그거에 여러 가지 또 미스터리들이 남아있다는 설명까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UFO라는 게 전쟁 중에 또 잘 목격이 된다면 이번에는 이런 미스터리가 있다고 그래요. 바로 다음은 대통령은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미국 얘기예요. 미국의 그 전현직 대통령들이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re aliens real? They're real, but I haven't seen them, and they're not being kept in.
아니 오바마가 저러고 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팟캐스트에서 네. 공개된 이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질문자가 외계인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외계인은 뭐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갇혀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갇혀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외계인 나오는 음모론이 항상 나오는 그 네바다주에 있는 51구역을 맞아요. 얘기하는 거고 예. 전체 내용을 풀어보자면 지구는 굉장히 은하계 굉장히 넓고 수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뭐 외계인이 있지 않겠어? 되게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보지 못했고 51구역에도 없고 그리고 근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조차 속일 수 있는 거대한 음모라면 네. 난 잘 모르겠다. 라는 식의 그러니까 나중에 해명하기를 예. 그냥 팟캐스트 분위기에 맞춰줬다라는 거였고 거기에는 동의하는 게 사실 뭐 팟캐스트 이제 전직 대통령이 팟캐스트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본인이 판단하거나 아니면 또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렇게 질문자가 대놓고 외계인 있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외계인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좀 없어지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생각보다 파장이 커졌던 거죠. 근데 미국 대통령들이 계속 저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미국에서 제일 관심인 거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고 51구역 얘기예요. 맞습니다. 거의 성지에 가깝게 됐죠. 21구역이 그 UFO나 외계인 음모론의 성지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일단 51구역 네바다 사막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 미 공군의 비밀 기지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저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기는 일부러 저렇게 좀 보여주는 모습들도 있기도 하고요. 저건 보여주기. 실제로 예.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정말 꽁꽁 싸매놓고 있기도 어. 합니다. 그래서 극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 주변에 UFO 목격도 좀 잦은 곳이기도 네네. 했었고요. 사실 실제로 1947년에 로스웰 사건이 있었고 또 1989년에 밥 라자르가 외계 기술을 역설계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가둬놓고 외계인을 고문해서 거기서 얻어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네. 첨단 스텔스기도 만들고 한다. 이런 음모론들이 나왔거든요. 2013년에 이제 CIA가 51구역은 냉전 시대 신무기의 비밀 시험장이야. 그래서 우리 못 들어오게 막았던 것뿐이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계인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51구역에 숨긴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일종의 밈으로 작용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의도적으로 신비감을 준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팝컬처 그리고 인터넷에서 일종의 불멸의 아이콘으로 남게 된 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바마의 발언에 51구역 관련된 발언까지 나와서 이게 좀 수습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트럼프도 논란에 불을 지폈어요. 들어볼까요? Well, he gave classified information. He's not supposed to be doing that. You know? So aliens are real. Well, I don't know if they're real or not. I can tell you he gave classified information. I may get him out of trouble by declassifying. 아니 근데 저렇게 전현직 대통령들에 이어서 미국 사회는 왜 이렇게 외계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음모론에 좀 빠져 있는데 네. 미국 사회가 음모론에 빠질 만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사람들이 도시 전설이나 괴담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던 게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었던 게 네. MK 울트라라는 실험이 이제 사람들이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실전했었고 그다음에 터스키기 매독 실험 같은 경우도 흑인을 대상으로 한 매독 실험이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밝혀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부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몇 가지 실제로 밝혀진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많은 대중 매체 그러니까 불멸 아이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엑스파일 같은 영화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고 다시 재생산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회가 UFO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세 번째 의문점이 또 남습니다. 이 UFO에 대한 진실, 이걸 혹시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을 뭔가 정부가 숨기고 있다라는 추측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게 미국 정부가 외계인 관련 웹사이트를 등록했어요? 네, 이게 백악관이 새로운 웹사이트 도메인을 등록한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는데 도메인 제목이 에일리언스예요. 외계인이라는 뜻이죠. 너무 대놓고 외계인 네. 이런 얘기들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UFO나 아니면 외계인에 대한 뭔가 결정적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예. 저런 도메인을 등록해 놓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음모론이라는 게 예. 별게 아닌 것들을 연결시켜서 만들어놔서 얘기하신 대로 불멸 아이콘을 만들어 놓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떡밥 뭐 이런 게 아니냐라는. 물론 미국 정부나 미국 전쟁부 네. 그다음에 미국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미확인 부핵물체라는 건 없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긴 하지만 이건 또 모르는 거니까 사람들의 얘기에 엘리언스라는 이 도메인이 이제 불을 지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저렇게 도메인도 도메인이지만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우주 하면은 생각나는 거. 바로 아르테미스 2호가 얼마 전에 발사가 됐었죠. 그래서 이 발사를 하고 뭘 확인했냐? 그 달의 뒷면을 사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달의 뒷면에 원래 외계 생명체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었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뒤를 한 번 돌아오게 됐죠. 이게 54년 만에 유인 우주선인데 사실 달의 뒷면은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땐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을 돌고 있는 지금 인공위성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반세기 만에 재개된 이 프로젝트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직접 눈으로 달의 뒷면을 보고 왔다라는 건 어떤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외계인 기지는 없었고요. 네. 또 뭐 히틀러도 거기 살고 있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토끼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히틀러 살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예전에 뭐 나치가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거기 뒤에 살고 있다 이런 음모론도 있었고 영화도 뭐 나왔었죠. 네. 달 자체가 한 거대한 그렇죠. 인공위성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상상력이었던 거고 이번 이 프로젝트 자체는 앞으로 화성 탐사를 위한 기지를 짓는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와중에 우리는 달 뒤에 그런 건 없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뭐 저렇게 저건 뭔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에 달에 뒷면에 토끼가 살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아, 토끼가 그거군요. 떡을 찍고 있는데 네. 이제 토끼 대신에 이제 토끼를 닮은 외계인이 있는 거죠 지금.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높은 고도로 지나갔기 때문에 저렇게 있었어도 몰랐을 수는 있겠다라고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런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번에 뒷면 찍어가지고 없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맹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계속 이제 UFO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자, 이 UFO 정말 존재를 할까요? 일단 그 전쟁부에서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자료가 숨긴다는 건 이미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숨겼거든 대놓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요구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결국 어느 정도까지는 그 자료들이 나올 거로 특히 트럼프 정부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네. 기대를 합니다. 아, 뭔가 계속 자료들을 안 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미스터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덕수 평론가 생각은 어때요? 뭐 있을 수는 있겠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어딘가 우주 어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가 조우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모든 정보를 내가 알게 됐었을 때 네. 만에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었고 뭐 깊이 관련된 게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솔직히 저도 말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세 분과 함께 이렇게 UFO에 대해서 지금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UFO에 대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